안녕하세요. 사커라티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8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3번 경기인 에버튼과 리버풀의 머지사이드 더비입니다. 우선 홈팀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4대2로 승리를 따내며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득점 선두인 칼버트 르인과 엄청난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하메스의 활약을 바탕으로 매우 강력한 팀이 된 모습입니다. 한편 원정팀 리버풀은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2대7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골키퍼를 포함한 전체적인 수비의 불안과 코로나로 인한 공격진의 공백이 큰 문제였던 경기로 불운한 실점 장면들이 이어지며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던 경기였네요.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에버튼 쪽에 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예리미나마저 경미한 부상을 입으며 마이클 킨을 제외한 모든 센터백이 부상 명단에 올렸고 오른쪽 풀백 또한 모두 부상인 상황입니다. 이적 시장 막판에 강등된 노리치 시티에서 영입한 센터백 고드프리가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은 선수 중 한 명이라도 경기에 나서야 큰 타격이 없겠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마네와 티아고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알리송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것이 큰 타격입니다. 후보 키퍼인 아드리안이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에 관여하고 있어 최후방에 시한폭탄을 안고 경기하는 상황이네요.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5무 1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버튼이 리버풀에게 승리한 것이 10년 전으로 라이벌 관계이지만 일방적인 결과가 많았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커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에버튼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 시즌 에버튼의 폼이 매우 좋고 리버풀이 원정에서 불안하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그룹 B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에버튼은 이번 시즌 브라이튼과 웨스트브롬에게 승리하였고 60%가 넘는 전체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그룹 B에서의 경기 자체가 4년 만입니다. 전체 기록이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 모습이네요. 늘 경기 내용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머지사이드 더비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버튼의 엄청난 강세와 리버풀의 불안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네요. 승무패 중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양팀 모두 수비가 불안하기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에버튼의 수비 쪽 공백이 좀만 덜했어도 에버튼 사이드의 경기로 예상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복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를 예상하며 투마킹 시에는 원정팀의 승리를 함께 가져가야 할 것 같네요. 다음 분석할 경기는 4번 경기인 첼시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첼시는 팰리스에게 4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며 3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첫 무실점 경기를 펼쳤으며 공수 전반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사우스햄튼은 웨스트브롬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쉬운 대짐이었음을 감안해도 2연속 무실점 승리를 따내며 초반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첼시는 대부분의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였지만 이적생 칠웰과 맨디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며 캉테 또한 출장이 불투명합니다. 사우스햄튼은 주전 윙어 암스트롱이 코로나로 인해 이탈하였고 큰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센터백 살리수가 아직 부상으로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양팀이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우스햄튼이 강팀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첼시의 전력이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양팀 모두 이번 시즌 기록은 없으며 첼시는 62%의 승률을, 사우스햄튼은 47%의 승률을 보이며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록을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큰 전력 차이가 없는 양팀의 경기입니다. 하지만 사우스햄튼이 토트넘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보면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적과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보다 선수단의 전력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강해지고 있는 첼시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5번 경기인 레스터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레스터는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3백으로의 전술 변화 실패와 부상으로 인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아스톤 빌라는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7대2로 역사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핵심 선수를 지켜내고 영입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큰 효과로 보이며 리그 개막 후 전승을 기록 중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레스터는 어마어마하게 부상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수비 쪽 장기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 주전 센터백인 에반스와 세윤주마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출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엄청난 금액을 들여 영입한 어린 센터백 포파나가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기존 부상 선수 외에 이탈 선수가 없어 베스트 11으로 가동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전 전승으로 레스터가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2에 속하며 원정팀 아스톤 빌라의 전력이 조금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2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레스터는 약 50%의 승률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이번 시즌 풀럼에게 승리하였지만 전체 기록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상대 전적이나 유사 경기 기록으로는 레스터가 매우 우세한 상황이지만 아스톤 빌라의 이번 시즌 상승세를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레스터의 주전 센터백들이 만약 모두 결장한다면 홈팀이 굉장히 고전할 확률이 높겠네요.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6번 경기인 뉴캐슬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은 벌리와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상대와의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터뜨리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원정팀 맨유는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대6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마샬의 퇴장 이후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모든 선수들의 폼이 좋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뉴캐슬 쪽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수비 쪽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공격을 풀어줄 양쪽의 윙어 알미론과 생 막시맹 또한 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인 모습이네요. 한편 맨유는 마샬이 지난 경기 퇴장으로 결장하며 영입한 카바니 또한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출전할 수 없어 전문 스트라이커 없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참고로 맨유는 지난 시즌 마샬이 결장한 원정 3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2승 1무 2패로 양팀이 매우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뉴캐슬은 이번 시즌 벌리에게 승리한 기록이 있으며 전체 승무패의 확률이 각각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편 맨유 또한 승률 25%, 무승부 확률 50%로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뉴캐슬의 선수단에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 만큼 맨유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뉴캐슬이 강팀을 상대로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예상하며 생 막시맹 등의 공격 자원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경우 승리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돼요. 홈팀의 승리도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셰필드와 풀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셰필드는 아스날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4경기 만에 첫 득점을 신고했으며 리그 개막 후 사전 전패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풀럼은 울버햄튼에게 0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셰필드와 마찬가지로 사전 전패를 기록하며 리그 내에서 최약체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면 셰필드 쪽에 타격이 많아 보입니다. 셰필드 전술의 핵심인 3백 중 2명의 중앙 수비수가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공격 자원들마저 결장하여 최악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풀럼은 미드필더 쪽에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공격수인 발렌시아 출신의 로드리고가 대체하며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네요. 양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최근 상대 전적이 없으며 예전 기록을 보면 홈팀 기준 1승 1무 1패로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셰필드는 지난 시즌 이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풀럼은 기록이 얼마 없지만 카디프 원정에서 패배한 기록이 있네요. 셰필드가 지난 시즌에 비해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이기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셰필드가 원래 장점인 수비력만큼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풀럼이 공격을 풀어나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셰필드 또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0대0이나 1대1 무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네요. 프로토러는 언더, 승부패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9번 경기인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맨시티는 리즈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따낸 것이 다행이라 할 정도로 경기 내내 리즈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아스날은 셰필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 외에는 모두 승리를 따내고는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경미한 부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데브라이너나 스털링의 복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빠져있던 아게로와 제주스는 아직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스날은 국가대표 기간 중 팀 동료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티어니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아스날이 계속해서 티어니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아틀레티코에서 데려온 토마스 파티가 이번 경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4승 1무 1패로 맨시티가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아스날의 승리는 무려 6년 전의 기록이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F에 속하며 원정팀 아스날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맨시티의 이례적인 부진이 원인으로 보이네요. 그룹 F에서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맨시티는 매 시즌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아스날은 유리한 원정 경기에서도 승률이 16%밖에 되지 못하는 처참한 원정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맨시티가 근래 들어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며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 아스날이 강팀을 상대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왔기에 모든 경우의 수가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아르테타 부임 후에도 강팀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다는 것과 전술의 핵심인 티어니의 결장 가능성 때문에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네요. 현재의 결장 소식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맨시티의 승리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3번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팰리스는 첼시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개막 후 2연승을 했던 무서운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편 원정팀 브라이튼은 에버튼 원정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매 경기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며 결과가 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팰리스는 장기 부상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며 모두 수비 쪽에 부상 선수들이 몰려있습니다. 한편 브라이튼은 핵심인 프로퍼와 람프티가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1승 1무 1패로 서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팰리스는 전체 승률 44%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이튼은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네요. 양팀 모두 최근 2연패에 빠져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슷한 전력을 가진 팀들 간의 경기에서 팰리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별로 없고 브라이튼은 뉴캐슬 원정에서의 대승을 통해 원정 경기력을 증명해온 바 있습니다. 때문에 원정팀 브라이튼의 승리를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맨유 원정에서 6대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물오른 컨디션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웨스트햄은 레스터 원정에서 3대0으로 대승을 따냈습니다. 모예스 감독이 떠난 이후 만만치 않은 상대인 울버햄튼과 레스터를 차례로 대파하며 무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주전 센터백 다이어가 국가대표 경기 중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중원의 로셀소 또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웨스트햄은 양쪽 풀백 자원이 모두 이탈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3승 2무 1패로 토트넘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토트넘의 전력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토트넘은 전체 승률 67%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한편 웨스트햄은 38% 정도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상승세에 있으며 득점력이 매우 좋다는 공통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예상되며 최근 리그 내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 조합인 손흥민과 케인의 베일까지 가세할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더 높아 보이네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리그 내에 코로나와 국가대표 경기들로 인한 혹사로 부상 소식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결장 소식을 지켜봐야 할 경기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쯤 승무패 초안을 재정리해서 웹사이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소식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커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